열린 시청자 의견함에서 확인된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반영하고자 시민데스크에서 새로운 코너를 선보입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시청자 톡톡 Y,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반달리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네,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미술관... 얼마 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인이 자수하면서 범인의 태도를 놓고 반달리즘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무용담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 보란 듯이 바로 옆에 낙서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엔 범행을 무용담처럼 풀어놨습니다. 낙서를 자신의 전시회로 묘사하며 예술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심각하다면서 문화재 훼손을 가볍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술 행위라는 낙서범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반달리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공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예술품으로 하는 것 자체도 반달리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문화재를 훼손하는 특수한 범죄를 전하면서 등장한 반달리즘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친절한 설명 없이는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요. 더군다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포트에서 기자의 설명과 전문가의 말을 담은 자막은 있었지만 반달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담긴 자막이 없었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달리즘이 정확히 무엇인지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봤습니다. 고대 반달족에서 비롯된 말인 반달리즘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낙서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중국 상하이 지역의 이상기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중국 보하이만 바다가 얼고 12월 중국에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온화하던 상하이는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산둥 지방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 등의 현상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북단 항구인 보하이만의 판진항, 해수면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에 바닷물마저 얼어버린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상기온을 직접 체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근접한 중국도 기상이변으로 바다가 얼고 폭설이 내리고 엄청난 한파가 닥치는 등의 현상을 베이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눈밭으로 뛰어드는 이 남성, 머리 꼭대기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내 차를 꺼내는 이 일은 차라리 발굴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는 한파가 닥치기 전주까지 20도를 웃도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 한파로 인해 영하 8.4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20도를 웃돌던 상하이 기온은 이틀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영하 8.4도까지 내려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영하 8.4도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는 설명은 있었지만 이 기온 자체가 상하이 12월 기온 평균치와 비교해 얼만큼의 이상기온인지 체감할 수 있으려면 원래 상하이의 날씨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나타난 기상이변을 수치를 통해 체감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중국 상하이의 평균 기온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하이의 1년간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1년 내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준 한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의 날씨를 보면 12월의 최고 기온은 10.6도, 최저 기온은 2.4도로 영상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같은 평균 기온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한파로 기록한 영하 8.4도는 평균 최저 기온보다도 약 10도 정도 낮은 엄청난 추위였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를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를 묶어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주장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 근로 시간은 지금까지 하루 단위로 판단했습니다. 하루마다 기본 근무를 8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으면 모두 연장 근로로 분류해 그 총합을 한 주에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주를 통틀어 계산할 경우 만약 8시간에 못 미치게 단축 근무한 날이 있다면 8시간 넘게 일한 날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연장 근로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단위를 하루로 보느냐, 한 주를 묶어서 보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가 각기 다른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 주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시청자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노동 시간을 함께 알려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좋을 주요 국가들의 연간 근로 시간을 비교해 봅니다. OECD나 유럽연합 회원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코로나19 충격이 한정적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감소해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OECD나 유럽연합의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마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